혹시 요즘 들어 이유 없이 자꾸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고 아무것도 했는데도 체력이 바닥난 느낌 드신 적 있으세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엔 뭔가 이상하게 지치는 날들이 반복되진 않으셨나요?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부터 눈꺼풀이 무겁고 퇴근 후에는 아무 일도 하기 싫을 만큼 무기력하다면 그건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몸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문제가 자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끔 주변에서 요즘 왜 이렇게 지쳐 보여?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하면서도 사실 본인도 스스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죠. 젊었을 땐 며칠만 푹 쉬면 회복됐던 피로가 이제는 자고 일어나도 그대로 남아있고 감기 한번 걸리면 예전보다 오래 가고요. 이런 변화 익숙하면서도 뭔가 마음 한켠이 찜찜하셨을 거예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만성염증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염증이라고 하면 흔히 상처 났을 때 붓고 빨갛게 되는 걸 떠올리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포들을 괴롭히는 염증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고 넘기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이 커지고 결국 각종 질병의 뿌리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심지어 치매와 암까지도 몸속 염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무서운 건 이 염증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쌓인다는 겁니다. 마치 물 아래에서 서서히 타오르는 불처럼요.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빨리 알아차리고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몸속 염증을 낮추는 일상 속의 작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고치기 위한 거창한 결심보다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작은 습관 하나라도 바꿔보자는 마음으로 함께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너무 늦기 전에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바꾸면 60대, 70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몸속 염증을 낮추는 5가지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아침 루틴만 바꿔도 염증이 줄어듭니다. 놀라운 건요, 하루의 시작. 그러니까 아침 루틴만 바꿔줘도 이 염증을 꽤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확인하는 습관. 우리 대부분이 갖고 있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몸에 주는 자극이 엄청납니다. 눈이랑 뇌는 갑자기 강한 빛과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느라 깜짝 놀라고요. 특히 뉴스나 메시지, 사회관계망 같은 데서 오는 자극적인 정보는 뇌가 위협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확 올라가면서 염증 반응도 커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해요. 눈 뜨고 10분만 햇빛을 보세요. 창문을 열고 베란다나 마당이 있다면 잠깐이라도 바깥 공기 마셔보는 거예요.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초기화시켜주는 자연 알람이거든요. 특히 아침 햇빛은 기분 조절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고요. 밤에 잘 자게 도와주는 멜라토닌 리듬도 조절해줍니다. 그러니까 20분이 하루 전체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신호탄이 되는 거죠. 작은 습관이지만 매일매일 쌓이면 몸의 반응은 진짜 달라져요. 스마트폰 대신 햇빛. 아침을 바꾸면 하루가 달라지고 결국엔 몸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 밥 먹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밥 먹을 때 뭐부터 드세요? 반찬 한 입, 밥 한 입 보통은 그렇게 드시죠? 그런데요, 그 순서만 살짝 바꿔도 염증 수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혈당이 조금만 요동쳐도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염증 반응이 생기기 쉬워요. 이걸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그 다음, 마지막에 탄수화물. 예를 들어 밥상이 차려졌어요. 제일 먼저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채소를 드세요. 이게 위장에 먼저 도착하면서 식이섬유가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줘요. 다음은 계란이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을 먹는 거예요.
이때 몸은 단백질을 소화하는데 꽤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해서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요. 마지막으로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을 먹는 거죠.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지 않고요. 그만큼 염증 반응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식을 천천히 씹는 것도 중요해요. 30번 이상 꼭꼭 씹어야 좋다, 이런 말들 다 이유 있는 얘기예요. 침 속에는 면역물질도 있고요. 잘 씹을수록 뇌가 포만감을 빨리 느껴서 과식도 줄어들어요. 혹시 요즘 들어 식사하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졸리고 무기력한 느낌 드신다면요, 오늘 저녁부터 식사 순서 한번 바꿔보세요. 정말 사소하지만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수면의 질이 염증을 결정합니다. 잠은 푹 잤는데도 피곤하신가요? 나는 8시간이나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수면의 시간보다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안에서 진짜 많은 일을 해요. 상처 입은 세포를 복구하고 염증을 낮추고 면역력을 조절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뇌가 깊은 수면, 그러니까 딥슬립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봅니다. 뉴스, 유튜브, 문자, 이런 자극적인 정보를 뇌에 마구마구 집어넣죠. 그러면 뇌는 여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침대에 눕게 되고 결국 수면이 얕아져요. 그러면 피곤함이 해소되지 않고 몸속 염증도 줄어들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 자려고 누우기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정 안 되면 야간 모드라도 켜주세요. 그리고 방 안 조명도 조금 어둡게 바꾸는 게 좋아요. 잔잔한 음악이나 따뜻한 물에 손이나 발 담그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 팁,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걸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12시에 잘 때도 있고 1시 넘어서 잘 때도 있고, 이러면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완전히 뒤죽박죽 됩니다. 그러면 면역 체계도 흔들리고 염증도 올라갈 수 있어요. 수면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패턴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매일 밤 11시, 매일 아침 7시, 이렇게 딱 정해두면 몸이 점점 그 리듬을 기억해요. 그러면 아침에 눈도 더 잘 떠지고 머리도 덜 뿌얘지고 덜 피곤해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침대는 자는 곳입니다. 그 위에서 유튜브 보거나 핸드폰으로 쇼핑하고 뉴스 보고, 이런 습관은 뇌의 침대는 자는 데가 아니다라는 신호를 줘요. 그러니까 눕고 나서도 한참 뒤척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밤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자기 전에 30분 스마트폰 내려놓기.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번째, 염증의 70%는 장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요즘 자주 더부룩하거나 변비나 설사가 잦아진 느낌 있으세요? 소화가 안 돼서 그런가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사실 이런 증상은 장내 환경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장이 우리 몸의 염증과 면역력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우리 면역세포의 무려 70%가 장에 모여 있어요. 장 건강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흔들리고 그 결과로 몸속 염증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장내 좋은 균들은 생각보다 쉽게 사라집니다. 가공식품,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항생제 같은 것들이 유익균을 줄이고 유해균을 늘려서 장내 균형을 무너뜨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발효식품을 매일 조금씩 챙겨 드셔보세요. 김치, 된장, 요구르트, 낫또 같은 음식들은 장에 좋은 유산균을 직접 공급해줍니다. 특히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생발효식품이면 더 좋아요. 두 번째,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양파, 아스파라거스, 귀리 같은 식품들이 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유산균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유산균이 장 속에서 오래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먹이도 함께 챙겨줘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수분 섭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한 물 1리터 반 이상은 드셔야 해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장이 잘 움직이고 노폐물도 원활하게 배출돼요. 특히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 이거 정말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받으면 배 아파, 이 말 그냥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로 장은 감정에 매우 민감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나쁜 균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짧은 산책, 심호흡, 명상 같은 것들이 장 건강에도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에 따라 유산균이나 신바이오틱스 제품을 활용해 보셔도 좋아요. 다만 장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복용 전엔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정리하면 장은 단순히 소화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핵심 조절자예요. 지금 장 건강을 챙기면 앞으로의 면역력과 염증 수준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염증 수치는 확 달라집니다. 혹시 요즘 식사 패턴 어떠신가요? 뭐 대충 먹고 말지, 입맛도 없고 귀찮으니까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 이런 식습관, 염증을 키우는데 아주 딱 좋은 환경이에요. 우리 몸은 먹는 것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정제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식단은 염증을 더 악화시키고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요. 예를 들면 흰쌀밥, 흰빵, 과자, 튀김류, 탄산음료,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접하는 음식들이죠. 이런 음식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그 과정에서 염증 물질들이 자꾸 분비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하루 한 끼라도 가공식품 없는 식단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달걀, 브로콜리, 현미밥, 김, 견과류, 이렇게만 드셔도 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식용유 대신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활용하면 훨씬 좋고요. 세 번째는 식사 간격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계속 무언가를 먹는 습관, 소화기관에 과부하를 주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과식하지 않고 배부르기 전까지만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무조건 굶는 게 아니라 공복 시간을 12시간 이상 확보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첫 끼를 드시면 돼요. 이런 방식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팁은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에요. 규칙적인 식사 리듬이 생체 리듬과 맞물려서 호르몬 밸런스와 염증 반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로 가볼게요.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방법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침 루틴, 수면 습관, 스트레스 관리, 몸의 움직임, 그리고 식습관까지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몸속 염증을 줄이는데 확실한 기반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염증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 속에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천천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반대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부터 바꾸면 염증도 천천히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 많아지잖아요. 피곤이 쉽게 풀리지 않고 이유 없이 기운 없고 예전보다 회복이 느린 느낌, 다 염증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절대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생활 속에서 조용히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변화가 훨씬 오래가요. 물 한 잔, 햇빛 한 줌, 제자리 걷기, 밥 순서 바꾸기 같은 것들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나온 팁들 오늘 당장 다 실천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딱 하나,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하루 이틀 지나면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올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몸이 고마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이 바로 몸속 염증을 줄이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예요. 앞으로 더 가볍고 건강한 하루를 위해 오늘 이 영상이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건강한 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늘 응원할게요.